영끌의 덫. 부동산 한탕주의가 불러온 40대의 처절한 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중후반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막연히 조금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이후의 생활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는 이제까지 쌓아온 경력과 자산을 바탕으로 노후 설계를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부양 문제도 본격화되기에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 급한 마음이 불러온 결과가 바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한동안 무조건 오른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한탕주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결과로 큰 손실과 무거운 빚을 안게 되어버린 사례가 속속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된 현금 흐름이 최우선인데 한 번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10년 넘게 쌓아 올린 자산이 단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직 은퇴 전이라면 문제를 수습할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50대 이후로 접어들거나 이미 은퇴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영끌의 덫에 빠진 40대의 처절한 현실을 3가지 실제 사례 형식으로 풀어보며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배수진 치고 뛰어들었다가 퇴직금까지 날리기 직전이에요. 제 주변 지인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올해 47세가 되었습니다. 곧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작년에 구조조정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부동산 투자로 쐐기를 박아놓고 회사가 어찌 되든 내 노후 대비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죠. 문제는 그 결심이 너무 급했고 또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더해 2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금방 팔아도 대출 이자는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시장이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았고 되려 정부의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가 겹치면서 집값이 예전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세도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고 세입자도 구하기 힘들어져서 공실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분은 지금 2채 집의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매달 카드론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말이 돌고 있어 만일 명예퇴직이라도 당하게 되면 퇴직금이 그대로 빚청산에 들어갈 형편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주택 한 채만 샀어야 했나 봐요. 아니 애초에 조금 더 지켜볼 걸. 매달 이자 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퇴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시작한 투자였으나 결국 불안정성과 심리적 스트레스만 더해진 상황입니다. 2. 남들 다 집으로 돈 번다길래 나도 뒤처지기 싫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44세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여 년 전부터 결혼하면서 영끌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적금을 붓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친구나 동료들 중에는 투자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난 거죠. 저축만 해서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나도 늦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오른다고들 하니 어지간하면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믿었던 거죠. 문제는 시장 타이밍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이미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갭 투자에 들어갔는데 그 후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전세 가율이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고 전세값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자 직접 준비해야 할 보증금 돌려주기도 버거워졌습니다. 집값 상승도 예전처럼 쭉쭉 오르지 않고 오히려 매물은 쌓여가는데 매수자는 줄어들다 보니 현금 흐름이 막힌 거예요.
A씨는 결국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터 메워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람들이 돈 번다니까 나도 늦기 싫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노후 대비는커녕 현재 생활비도 버거워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말이 너무 부러웠어요. 내 돈이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 상상됐고 노후에 편안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 허탈함과 후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3.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집값 뛰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세 번째 사례는 45세 주부 B씨의 경우입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왔고 B씨 역시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정 경제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슬아에는 고등학생 자녀가 하나 있는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학비도 만만치 않고 아이 교육에 투자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 한 채를 더 마련해두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때 되팔아 교육비로 쓰면 되겠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부모님 댁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사실상 온 가족의 이름으로 돈을 끌어모았죠. 초반에는 시세가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이 꺾이면서 적당한 가격에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 이탈로 인한 공실까지 길어졌어요. 결국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느라 매월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아이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했던 자금이 오히려 대출 상환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육비랑 생활비는커녕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일단 집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 집이 팔릴지도 모르겠고 당장 큰일이네요. 결과적으로 노후에는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며 생활비 절약을 할 계획이었는데 부모님 댁 담보 대출도 아직 잔액이 남아있어 다 같이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영끌 부동산 실패가 던지는 교훈. 위 사례들을 보고 있자면 결국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바른 타이밍에 투자할 걸, 분산 투자를 할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접근해야 했는데 같은 후회가 공통적으로 들곤 합니다. 부동산이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가격 변동폭이 큰 편은 아닐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큰 하락이나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욱이 40대라면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에 회복의 기회가 적습니다. 20대나 30대 초반이라면 실패 후 재정비를 통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40대 중후반 이후에는 이미 자녀 교육비나 노부모 부양,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아져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원금 보전이 핵심인데 영끌 부동산은 초기에 일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나 하락장 혹은 변동성이 커졌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사고 파는 절차와 세금 등의 문제로 한번 발을 들이면 유동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다음을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범위인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공실 위험, 투자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이자나 원금 상환이 가능한지 충분히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합니다. 이 투자가 은퇴 후 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거나 투자금이 묶였을 때 은퇴 자금과 일상생활비의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투자 수단과 분산이 가능한가? 전 재산을 부동산 한 곳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안전 자산이나 주식 채권 등으로 분산해 놓으면 큰 리스크가 닥쳤을 때 그래도 일부 자산이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의 핵심은 안정성과 지속성입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단번에 자산을 몇 배로 불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만큼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40대 50대에게는 신중한 계획이 필수죠. 영끌에 덫에 빠지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원금 보전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한탕주의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시야로 특히 은퇴 이후 내가 직접 쓸 생활비와 의료비, 부모님 부양비, 자녀 교육비 등 구체적인 항목을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남들 다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 소문을 듣고 조바심을 낸다면 그 순간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게 정말 내 상황에 맞는가?를 되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성공 뒤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개인마다 재무 상태와 심리적 여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된 기대를 품고 띈 결과지만 결국 구체적인 시장 상황과 미래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달려들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40대가 겪는 금융위기는 곧바로 50대, 60대, 나아가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면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각이 어렵다면 임대 전략을 재점검하거나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 안 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발을 빼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무작정 버티는 동안 금리나 세금, 생활비 압박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입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분명 매력적인 투자 수단일 수 있지만 영끌과 한탕주의로 접근했다가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생각하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앞으로의 재무 전략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동산으로 모든 걸 걸어버렸다면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고려하시는 게 좋고 아직 뛰어들지 않았다면 꼭 필요한 금액만 철저히 계산된 범위 내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영끌의 덫에 걸려드는 순간 13년 동안 모은 재산이 단 2개월 만에 증발하는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와 은퇴 이후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한 번에 큰 이익을 내기보다는 크지는 않더라도 꾸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우리 삶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